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막 겨울에는 좀 추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더 되니까 야, 이런 게 자연의 이치까지도 거슬릴 수 있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오늘 저 손흥민 선수 푸스카스상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오늘 하루는 기분 좋게 또 보낸 것 같아요. 음. 뭐 요즘에 뭐 백신도 그렇고 막 시끄럽더라고. 우리나라도 경주도 많이 나오고 지금 환자가요. 경주에 보면 안강이라는 데 있거든요. 안강. 그 옆에 안강에 오늘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그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와갖고 걱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뭐 매번 인사가 코로나 인사밖에 할 게 없어요. 안부 인사를. 네, 그렇습니다. 어,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정화 할 차례잖아요. 정화 신축년. 음, 이 정화를 이제 통틀어서 보면, 정화는 양의 기운이 변해서 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중의 음이라고도 하고, 음중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이지만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체와 용이 계속 바뀔 수도 있다. 음과 양이. 그러니까 그 무토, 기토, 고전해가 병정화잖아요. 병정화. 그러니까 양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병화나 정화는 양기운이 충만할 때라서, 일단은 양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왕과 그 병화와는 다르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모닥불도 되고, 그죠? 뭐 촛불도 되고, 뭐 화롯불,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별이나 달로도 봅니다. 정화를. 저는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별달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더라고. 별로 달로 보는 건 희망이 있잖아요. 그 옛날 선조들은 우리들 선조들 보면 그 불이 없을 때 한밤중에는 이 그 뭐로 등불이라고 합니까? 그거 들고 길 찾고 그래도 길을 없을 때는 별의 방향, 달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갔다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희망의 상징이거든요. 희망. 어? 그리고 그 토속신앙이 우리가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 이런 게 좀 강했기 때문에 달을 보고 항상 우리가 편지심 있게 기도를 올렸죠. 밤에 되면. 어, 특히 막 이 추운 금음달 이럴 때. 그때가 지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 그때 이 정화, 그러니까 이 달의 기운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음. 그리고 어쨌든 정화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희망을. 그래서 저는 정화를 볼 때는 주위의 정화 분들을 보면 항상 밝아요. 내면에는 자기 아픔도 말 못할 소사정도 있는데 잘 웃고 잘 밝아요. 말도 잘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남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어, 그래서 어, 한겨울에 모닥불이 되는 거고, 어두운 밤하늘에 촛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든 만인에게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내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 뭐 감목의 특징 다 있지만 정화의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어, 옆에 이 정화의 친구는 하나쯤 두고 싶었다 하면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정화 일간입니다. 음, 인기가 좋죠, 정화가. 어. 그 정화 입장에서는 모든 일주를 통틀어서 신축년에는 화급금에서 편제가 들어오고 화생토에서 식신이 들어오죠. 식신. 정화 입장에서는 신축년 한 해는
어찌됐든 식신생재가 되는 거예요. 식신생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 능력,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현재 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바쁘겠죠. 일단 신축년에는 정화일관들은 많이 바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 뭐 조심해야 됩니까? 식신생재로 해서 이 편재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은 뭐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 재물을 뭐 정제라고 본다면, 편재는 뭐 일정적이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재를 취함에 있어서 욕심이 생기겠죠.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편재로 바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식신이라는 게 화생토에서 식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편재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식신이.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따라오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열정을 쏟아붓는 만큼. 그리고 이 식신을 잘 쓰는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을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식신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거든요. 남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성이라는 결과를 취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식신을 어떻게 쓰냐 못 쓰냐에 따라 틀린 거죠. 기왕이면 상관보다 식신이 낫죠. 그죠? 식신 제사로 해서 관살태양인 사주는 이 식신 하나만으로 해서 나의 관들을 제압해 줄 수 있으니까 식신이 참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사주를 다 봐야 되지만 조후가 깨진다든지, 그죠? 너무 신약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화들은 신축년에는 과감히 거침없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최대한 내 능력의 100%를 다 발휘해서 해보면 그에 타당한 대가는 돌아올 것이다. 신축년에는. 그렇게 됩니다. 자, 정축부터. 자, 정화의 축토는 묘지죠, 묘지. 묘지가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죠? 일단 축축하고 습하다. 그죠? 근데 이 축토가 계절로 이렇게 본다면 섣달이잖아요, 섣달. 섣달인데 섣달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축일주는 신축년에는 아주 한랭하고 습하고 차가운 기운,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 있는 땅의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자칫하면 내가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신축년의 정축일주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조도 깨질 수가 있거든, 자칫하면. 신약하다면. 그죠? 그리고 축축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토의 기운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심동이라고 해서 완전 동토거든요. 이게 완전 동토. 그래서 이거를 금수로 봅니다. 금수. 이럴 때는 금수의 기운으로 본다고요. 물론 토의 기운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축이 중첩이 돼서 들어오면 금수의 기운으로 봅니다. 금수. 그러니까 금과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 금의 고지잖아. 이게 금고 재고잖아요. 이것도 재고예요. 근데 이 재고의 역할은 토생금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축토지만 금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복잡하고 이 기준을 세우기가 힘든데, 축토가 신금을 띄우고 있거나 경금이 진토를 깔고 있거나 이러면 진토나 축토나 자양지금의 토기 때문에, 자양지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운이. 그래서
묘지와 묘지의 만남이고 섣달과 섣달의 만남이니까 이때는 묘지, 내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묘지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너무 활동적인 것보다는 어떤 데 힘을 쓰나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책을 보고 싶었던 책을 읽거나 자격증을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뭐 시작한다,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해보다는 준비하고 그 과정을 좀 보수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대비하는 한 해가 되면 좋다는 겁니다.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한 해 정축년에 내하고 차가운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민년을 어떻게 맞아들이느냐는 오래 달린 거예요. 특히 정축년은. 섣달에 금음이 딱 지나면 이제 봄의 기운이 오잖아요. 그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항상 정축은, 정화의 정축은 지금 그 묘지에 앉아 있다고 힘이 없다 이렇게보다 어쨌든 희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거든요.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가 바로 뜨기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좋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축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민년에 어떻게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할 것인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축은.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묘. 음. 음. 자, 이렇게 일주만 보면 목화통명이래죠. 목화통명. 목화통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뭐 그 월의 어떤 계절을 목의 계절을 타고 나서 병화, 정화, 일간이든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천간에 목화로 순행을 하는 걸 목화통명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주로 이렇게 봐도 목화통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들은 현명한 사람들이 많고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순간 상황 캐치를 잘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통명인 사람들은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 묘목 입장에서는 묘목 입장에서는 축토가 이게 제살지라고 하는데 제살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살지가 돼서 어쨌든 내 힘을 뺏는 데만 나를 공격하고 힘을 뺏는 데만 축토는 갖고 있기 때문에 묘목 입장에서는 축토가 반갑지 않아요. 근데 묘목이 정화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식신생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식재를 잘 쓴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제로 받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벌어야 되겠다 계획대로 벌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요만큼 해야 되겠다는 거 이상의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조금 작게 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식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성의 크기는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묘일주들은 식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말하는 거, 내 아랫사람, 자식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다 되지만 여기서 세운을 볼 때 정묘일주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이 식신은 배려하는 마음이고 뭐 건강해지는 노력, 스트레스를 억제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내 재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배웠던 것들을 써먹이면서 재생관으로 해서 내 명예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화일주는 다 좋은 것 같아, 다. 다만 병화와의 관계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화에는. 그래서 그 정화일주들은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신축년에 동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어떤 힘을 합쳐서 살려고 하는 행동들은 안 좋습니다. 군급쟁계도 될 수 있고 군비쟁계도 될 수 있어요. 정화 입장에서는. 물론 신약하면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병신으로 합을 해서 합거를 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 몸을 이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화일관들은 내년에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의 공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정묘일주는 어쨌든 좋다. 식신생제로. 그 다음에 정사, 고란, 정사일주. 근데 사축이 이렇게 보면 합이 될까요? 반합이? 어떤 선생님들은 사유축 그 왕지가 없으면, 저도 왕지의 힘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데 왕지가 빠졌기 때문에, 유금이 빠졌기 때문에 완전한 삼합이 안 되겠지만은요, 이런 경우에는 합이 됩니다. 근국이 된다고요. 왜냐, 축토도 신금과 붙어 있고 사화도 이게 월지는 아니지만 월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붙을 확률이 높다고요. 정화를 띄우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사화도 금국으로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힘이, 사화의 힘도 갖고 있지만 금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합이 되죠. 그러니까 재성의 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편재가 재성으로 힘이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돈을 취할 수 있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할 수가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축이 관계를 보면 이 암합의 관계가 있거든요. 암합의 관계가. 암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투자를 하신다거나 동료와의 거래, 뭐 친구와의 거래,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암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장간에 그 암합으로 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의 드러내지 못하는 거래거든요. 드러낼 수 없는 거래. 그런 거래를 하게 되면 10중 8구 누가 당하냐 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왜? 내 뿌리가 근국으로 따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손재도 일어날 수 있고 한데 그걸 또 얘기할 수도 없어. 누구한테도. 암합의 작용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사 일주들은 내 것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기 전에 차라리 그 거래 자체를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친구, 좀 매장할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칼에 거절하셔야 되고, 누가 주식이 좋은 거 있다고 투자를 해보라면 단칼에 거절하셔야 되고, 우리 친구 의기투합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사일주들은. 내 것이, 내 뿌리가 다른 운이 들어와서 내 뿌리에 붙으면, 내 뿌리로 되면,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기존의 내 편이 다른 편으로 딸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다른 합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뭐 심각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웬만한 거래들은 좀 조심해라. 정사일주들은 신축년에. 그래서 이때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뭐 좋은 인연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드러내놓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죠? 자, 정밀주는 여러분들
주위에 정밀주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제 주위의 정밀주들은, 제가 무오일주거든. 무오일주에게 화기태양하고 양념도 깔고 있고 막 이러니까 완전 똥꼬집이죠. 누구한테 막 질려고 안 해요. 뭐 하여튼 막 우기기도 잘하고 한데, 정밀주한테는 어림도 없다니까. 이 정밀주들은요, 이 고집, 성격, 어떤 일주가 와도 정밀주 이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강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뭐 백호나 뭐 이런 것보다 일단 이 정미 자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고집 하나는 꺾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충미충의 영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자, 기본적으로 일지에 충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배우자와의 문제, 구설의 문제, 그 남자와의 갈등, 여자와의 갈등,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한 해의 기분은 맞습니다.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정밀주가. 근데 이 미토 입장에서, 정화 입장에서는 만약에 신강하다면은 축토가 와서 적셔주니까 좋은 거예요. 충으로 흔들어 주니까, 깨주니까요. 그죠? 축토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형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주를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정밀주 같은 경우는. 일지충의 기운은 드러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거고, 이 축토가 나한테 좋은 충인지 나쁜 충인지 그거를 보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다 봐야 되겠죠. 그 대신 요렇게만 본다면은 이 조토를 물로 적셔 주니까 개고도 될 수도 있고요. 뜨거운 열기를 적셔줄 수 있으니까 괜찮죠. 요렇게만 보면. 자, 토의 충발로 해서 계고가 된다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안에 거, 장간에 있는 것들을 꺼내쓸 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나쁘게 쓰면 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육친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터는 목에 고잖아. 그러면 간목이나 뭐 이렇게 끊어. 있다면 목생화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내 윗사람, 어머니, 아니면 내가 뭘 따려고 했던 자격증 문제,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묘지에서 빠질 수도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을 못 쓰는 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가 사주 원국을 다 잘 보시고 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축토 미토는 이 고라는 것은 곡간이잖아요. 곡간. 그동안 내 곡간에 쌓아놓은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재물들이 많았다면 이럴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계고가 되면. 그죠? 그러면 갑자기 돈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왕창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밀주는 일지충이기 때문에, 내가 이사 갔는 집이 예를 들어서 일지충은 뭐예요? 변화가 되니까, 만약에 이사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사 갔는 집을 고민해서 힘들게 찾아서 이사를 갔는데 이 이사가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 확 올랐어요. 그죠? 고간이 열린 거지 그때는. 그런 운도 있을 수 있다. 그 대신에 사주 원국을 8글자를 다 보고 계고의 특징을 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음 정유. 자, 이제 완전한 왕지가 내가 깔고 있으면서, 자 정유는 뭐 천을 귀인이죠. 저는 정유, 정해, 계묘, 계사 맞나? 하여튼 그 네 개 일주만 천을 귀인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운 일주 중에 하나 정류정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정류정해. 계명계사. 일단 내가 다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조상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선배들이 됐든지 내 부모님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많은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좋고, 또 정유일주들이 이렇게 활인업 쪽으로나 봉사 쪽으로 나가신다면은 나 또한 그 사람들한테 귀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니까 아주 귀한 일주다. 저는 정유일주들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완벽한 합의 됐죠. 이제 뭐 사도 있으면 좋겠지만 유축만 있어도 완전한 금이 됐어요. 그러면 완전한 재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재성이 국을 이뤄줬는데 국이 이뤄졌어요. 재성이. 내가 완벽하게 신왕하거나 신강할 때 이 재성은 오로지 다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축년에는. 자, 정유일주는 신축년에 재성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돈이 생긴다고요. 신강할 때 내가 뭘 하든지 뭐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사업을 하든지. 자, 관인상생의 그 형국은 직장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식신생재, 상식생재의 구성은 사업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직장인 인간인지 사업형 인간인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식신생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때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 쪽이죠. 사업 쪽이라고 해서 뭐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프리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딱 틀에 박힌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고 일궈왔던 만큼 그 이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주는 직장 생활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너스가 들어온다거나, 그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노력했는 것만큼의 돈, 재성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조금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게 성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종류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약하다면 아무래도 이 재성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죠. 자, 다른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다 금으로 완전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다른 통별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재성에 의한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완벽한 내 돈을 만들든지 내 돈이 빠져나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성이 참 어려운 게, 신약한 사람이 막 병화가 있어갖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신약한데 병화가 떠있다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 뺏기는 거예요. 내 친구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형상 유지하시는 거야. 욕심만 부리지 말고. 식신하고 평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편으로 간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길대로 내 버스 노선대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골목으로도 가보고 저렇게 돌아서도 가봐요. 근데 골목으로 가서 지름길로 가면 다행이지만 골목으로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그러면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 그게 편이거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시간 단축을 엄청 하겠죠. 안 되면 2배, 3배가 걸리겠죠. 정석대로 가는 것보다. 자, 천을귀인은 내가 천을귀인이 귀인으로 도움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천을귀인이 돼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겁니다. 정해도 그렇고, 정해도 마찬가지고. 자, 정해 같은 경우는 신약, 신강이 좀 이렇게 확실히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신앙하고 할 때는 식재관이 다 내게 되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돼서 식재관을 모두 내 걸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신앙할 때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성과 발휘하고 돈도 생기고, 거기서 명예까지 얻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죠. 정해일주도. 내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그 능력 때문에 돈도 많이 벌려요. 돈도 많이 벌렸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받쳐줘. 그리고 권력, 명예도 같이 얻는 거라고. 정해일주가. 신앙하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장사를 한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되겠죠, 곧. 만약에 신앙한 정해일주가 신축년을 만났다. 장사를 하면 손님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다 주고, 손님이 돈을 벌어다 주고, 돈을 주고, 알아서 자기들이 홍보까지 다 해주는 거야. 나는 가만히 그냥 장사만 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손님들이 찾아와서 맛있다고 소문 내주고, 막, 인터넷에 막 올려주고, SNS 하고 이래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님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그런 한 해가 된다니까요. 정해일주는. 근데 문제는 신약할 때죠. 신약할 때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무엇 하나 내 것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관이 이렇게 합의되잖아요. 재관이 합의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재성이 들어와서 관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한 일주들은 여자, 남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는데 그 여자, 남자의 관계 때문에 구설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놓지는 못해요. 내 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일주들은 남자, 여자 만날 때 조금 신중하게 만나셔야 돼. 신축년에 만나셔야 되고, 이럴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재성도 관성도 욕심을 버리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에 충실하라, 배움에. 그러니까 정해일주가 신약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신강하거나 신왕할 때는 식재관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 쓸 수 있다. 극명하게 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해일주가 신약하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화가 필요하죠. 목화를 잘 써야 되죠. 그죠? 그렇게 목화에 관한 개원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하면 신춘에는 뭐 별일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정화는 대부분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신약하다면 목화를 쓰면서 식재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죠? 신강하다면 조금 유리하게, 또 내년 되면 또 반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정화 일간들은 자 신축년에는 병화를 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병화, 내 동료, 내 친구, 내 형제들이 겁재로 오기 때문에 신금하고 화급금 신금이잖아요. 이 내 재성하고에 합이 된단 말입니다. 천간합이. 이럴 때가 합거예요, 합거. 내가 내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내 돈을 갖고 가는 거라고. 그죠? 내가 실컷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딱 벌어 놓으면 그 공은 다른 사람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 골목길을 내가 다 죽어 있는 골목길에 딱 중간에 들어와서 내가 손님들이 막 와서 이 골목길을 살려놨어요.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인가 그처럼 다 살려놨는데 골목길을 막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이 병아들이 하나씩 들어와서 내 손님 다 뺏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병아와의 관계를 조금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제가 1월 달에 또 거처를 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곳에 뿌리 두는 스타일이 못 되는가 봐요. 그 전에 피크 선생님 한번 만나 뵈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끝내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